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절차죠? 자, 창업을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도 뒤에 나올 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입기가 제품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 아이템 자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는 그 도입기 말 그대로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겠죠. 도입기. 자, 이때가 좋은지 아니면 성장기가 좋은지 아니면 성숙기가 좋은지 아니면 세태기가 좋은지 당연히 저는 이 도입기는 잘 모르죠.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거고 성장기가 제일 좋겠죠. 성장기가 어떻게 보면 창업 아이템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성숙 단계에 들었으면 이제 접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템 자체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반짝하고 끝날 수 있는 아이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떤 단계,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되겠고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도 되겠고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신제품 시장에 들어오는 시기죠. 매출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 왜 비용이 많이 들죠? 수익은 낮다. 이제 도입기니까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수익은 많이 나지 않는데 초창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장기. 이미 구매했던 고객이 2, 3, 두세 번 반복되거나 이어지고 초기 구매 고객이 점점 증가. 이 성장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그 단계가 되겠죠. 이때 이제 아이템이면 제일 좋은 단계고, 제품도 이때 많이 팔리고, 매출 신장이 빠르게 일어나며 여기저기서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숙기. 시장이 보완 상태가 되어서 신규 고객이 점점 감소하고 경쟁이 가장 치열해지는 단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쪽하고 이제 망하는 쪽하고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태기, 제품의 진보와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상품들이 출현하지 못하면 세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제품 어떤 사업 아이템 안에 그 제품이 계속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단계에서 성숙기에서 세태기로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해도 어떤 그 프랜차이즈 안에 메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뉴가 그 처음부터 계속 대박을 터뜨리고 끝까지 계속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람이 먹다 보면 질리게 되고 그 메뉴에 대해서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그 메뉴를 좀 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프랜차이즈의 본점이 되겠죠. 자, 프랜차이즈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출을 올리는 그런 어떤 제품군이 있는 반면에 실태기로 접어드는 제품군도 있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는 이 도입기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이로 치면, 그죠? 자, 그래서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주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 나갈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노년기에 접어들면 결국 그 노년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안정권에 들어서서 잘 유지해 가지만, 그럴 때 정말 힘들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를 계속 밟습니다. 내가 더 나아가서 연예인들의 어떤 그죠? 임영웅이가 계속 잘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스타가 나올 것이며 또 인기는 식을 것이며, 그죠? 가수 싸이가 그랬고 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지속해서 유지시키는 그 능력이 참 탁월합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연예인으로 치면 유재석 같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죠. 꾸준하게 TV에서 오랜 MC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죠. 그죠? 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하고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이제 누가 PD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템을 건들 때 정말 이게 가당치도 않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그 유재석은 그걸 도전해서 또 해내잖아요. 그죠? 가수도 노래도 하고 그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재석 여사는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드시 세태기로 접어들죠. 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인기가 좋았지만 그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죠. 사람들이 그 아이템을 좋아서 찾아오지만 어느 정도 그 인기가 식으면 네, 또 쇠퇴됩니다. 자, 결국은 아이템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의 인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걸 쇄신해야 돼요. 결국은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일신우일신하고 자기개발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랬고, 그죠? 제품도 그랬고. 자, 여러분의 그 유명 스타들의 인기도 그랬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쵸? 잘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저축해서, 준비해서, 또 도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표로 이야기하면, 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상품 제품, 그죠? 상품 제품 판매량이 적어서 새로운 판매처를 개척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나가야 시기다. 도입기죠. 기업의 이익보다 손실이 발생하기 됩니다. 그래서 판매 전략은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소비자가 쉽게 신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쪽은 어떻게 마케팅, 홍보, 비용이 많이 지불될 수 있겠죠. 소비자가 신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상표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창업을 해서 처음 시작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아주 낮은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죠? 자, 신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득이 높은 혁신층이 많으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 정책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조건 고가를 도입기 단계에서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 싸면 비슷하다, 비싸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한 방편이지 이게 모든 게 고가 비용으로 뭔가를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대신 그 가치만큼 돼야 되겠죠. 오늘 제가 전시물을 보러 왔는데 이 낙지하고의 어떤 조합, 그냥 거의 뭐 컨버전스를 뭐 연상케 하는 그런 메뉴였던 것 같아요. 그죠? 해신탕 이런 게 있고 백숙인데 그 백숙에 뭐가 있었냐면 낙지가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죠? 문어가 있고, 문어가 주 메뉴 같던데 문어가 있고 그 문어 속에 또 뭐가 명태가 있고 명태 조림이 있고 하여튼 맛이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TV 출연해서 뭐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던데 결국은 그런 집에 가면 이제 음식점에 그 뭡니까 메리트가 있죠. 가보면 밥도 그냥 이 돌솥밥인데 안에 고구마도 들어있고 또 전복도 하나 들어있고 또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더라? 은행알도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 하여튼 영양밥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좀 더 단가가 세죠. 예, 이 단가가 한 끼가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가가 1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 끼 식사로서는 좀 단가가 센 거죠. 예, 단가가 센 겁니다. 내가 여러분 대학생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죠? 대학생 때는 내가 먹어봐야 6,000원, 7,000원짜리 먹었지, 그죠? 네, 14,000원짜리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근데 요즘도 대학생들은 안 그렇죠. 예, 또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자녀분들은 또 그죠? 그 정도 먹을 수 있죠. 아무튼 전신특선에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싼 단가는 아닌데 비용이 그죠? 아무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기입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급속히 신제품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니까 판매량이 증가하고 단위당 유통비, 고정비 등이 이제 원가 절감되고, 자, 기업의 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성장기 말기에는 최대 이익이 실현될 단계죠. 성장기, 그죠? 시장에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경쟁이 이제 격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때 판매자에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기존의 소비자를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새로운 소비자 구매를 개척하여 또 구매를 개척하여 판매망을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숙기는 이미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제품의 표준화 대량 생산으로 제품 원가,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 되겠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면 매우 완만한 속도로 증가한다. 자, 판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경쟁의 악화로 인하여 제조업 업체나 소매상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성숙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생산업체는 시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 전략은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면서 적정의 이윤을 계속 유지하면 되지만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상품을 빨리빨리 도입시켜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해서 다음 전략을 짜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태기로 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전략이겠죠. 세태기에 접어드는 이미 사업은 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신기술 개발로 인해 대체품이 출현되거나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우수한 신제품이 개발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상품의 수요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이 점점 줄어들 때 이때 이제 전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수를 할 거냐, 남을 거냐 이렇게 되는데 철수 전략, 매출이 저조한 품목은 제거하고, 그죠? 이제 파레토 법칙이죠. 잘 되는 집중 투자하고 안 되는 건 철수하고. 자, 제가하여 최소의 이익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저가 정책을 택한다. 생존 전략, 유통 전략 면에서 취약한 중간 상등을 제거하면서 적정 수의 정보만을 유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퇴기에 접어들 때는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쇠퇴기의 다음 단계 전략을 빨리 짜내지 않으면 기업의 어떤 존폐 위기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한정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죠. 그 시기를 잘 저울질하지 못하면 영영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쉬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황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따지면서 나이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이는 이제 도입기죠. 거의 한 30대까지는 도입기라고 봅니다. 40대부터 성장기, 그죠? 그 다음에 성숙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성숙기는 50에서 한 50대로 봐요. 옛날 같으면 뭐 40대지만 지금은 50에서 60세 성숙기 아닐까. 제가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로 접어드는 게 이제 60대 이후에 70대가 쇠퇴기로 접어든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쇠퇴기로 접어들 때 만약에 그 나이에 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 그죠? 뭔가 아이템을 적용해서 사업을 전개한다. 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좀 접어들고 안 해야 되겠죠. 자본을 안정권으로 해서 유지해서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도입기, 40대에서 50대는 성장기, 그죠? 성숙기는 50대에서 60대 성숙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돈도 있고, 그죠? 자녀도 크게 성숙해서 좀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0대, 자, 6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70대 초반부터는 이제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그죠? 그 나머지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점점 안정권으로 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100세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 그래서 저는 성숙기에 안정기, 도입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시점. 제가 50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성숙기에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뭔가 많이 수확을 해서 뭔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 시기죠. 씨를 많이 뿌렸으면 내가 뿌린 씨앗이 이제 성숙 단계에서 뭔가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사업 아이템의 선정 단계입니다. 최종 아이템 선정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아이템이 선정되고 나면 그 아이템에 대한 그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죠. 자, 다 뭐 해보다가는 시간 낭비할 것이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 자산 돈이 이제 낭비되니까 몇 개의 업종 최종 후보 자리에 오르면 10일 정도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아이템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후보 아이템에 대한 현장 실사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해당 업종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서적,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좋아하는 일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 그랬습니다.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죠? 또 전문성이 떨어지고 진입장벽이 너무나 낮으면 금방금방 다 뭡니까? 벤치마킹해서 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어디가 좀 된다 그러면 아주 뭐죠? 맞습니다. 해당 업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게 정말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경험해보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합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는 이제 사업의 가능성, 그죠? 업종 아이템을 선택한 후에 아이템에 대한 범위를 넓혀 비교 분석하고 독립 창업을 할 것인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미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안 한다,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커피숍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위치에 어떤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 선택한 업종의 아이템의 분포 영향을 조사한다. 이쪽에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커피숍이 없다. 그리고 커피숍이 있긴 한데 경쟁력이 있으려면 프랜차이즈가 낫다. 프랜차이즈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쪽은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개인적인 어떤 브랜드가 없어도 될 것 같다 하면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가. 사업의 발전성이나 업종과 아이템의 발전 단계가 쇠퇴기가 아닌지 파악합니다. 맞죠? 이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드는데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나면 다 빠져나오려 하는데 그때 들어가서 사업하다가 이미 뭡니까? 보증금도 못 건지고 보증금은 건지겠지만 권리금도 못 건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수익성이나 재무제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투자 금액 대비 재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다가 안 되면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손익분기점을 낼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만약에 운영을 할 때 어떤 투자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숍을 운영할 때, 그죠? 투자금하고 같을 수가 없죠. 학원 해봐야 기껏 해봐야 뭐 인테리어 좀 하고 또 뭐합니까? 책상 들어놓고 해봐야 큰 들어갈 게 없죠. 근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좀 더 분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뭐 커피 머신기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어떤 쇼파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좀 더 단가가 세다,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이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 어떤 위치에 있는 커피숍이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야, 저 집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겠다 했는데, 그죠? 이제 수익 좀 이제 날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새로운 프랜차이즈, 그죠? 이디야 커피가 들어온다든지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게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창업 자금 조달 가능성. 자, 자금 용도에 따라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자, 나눠질 수 있죠. 운영 자금은 뭐고 시설 자금은 뭐냐? 인테리어 비용이 있겠고 운영 자금은 종업원들의 월급부터 시작해서 그죠?
한마디로 이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건 시설자금이고 운영자금은 뭐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많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입지 결정 단계. 자,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의 상권. 자,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자, 입지하고 상권은 우리가 확실히 구분했습니까? 입지는 그 상가가 위치한 위치, 그게 입지고, 상권은 그 주변의 환경이 상권이지 않습니까? 자, 그 입지와 상권이 다 좋아야 되는데 결국은 업종이 정해진 20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결정한 아이템에 가장 궁합이 맞는 점포인가 알아보자 이거죠. 자, 점포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 후에 권리금 침해 부분은 없는지. 자, 그죠? 권리금 침해가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위치에 권리금을 비싸게 1억이나 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내가 1억을 받고 나올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는 항상 이렇게 노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만큼 더 많이 벌어야 그 권리금을 다 못 받아온다 하더라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권리금은 타 정보와 비교해서 적당한지 권리금의 형성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울대 앞에 권리금이 1억에서 1억 5천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권리금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저 기존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접고 나오고 싶을 때 그 권리금을 다 못 받고 나온단 말이죠. 참 손해죠.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을 더 많이 부르고 1억 5천 들어갔는데 2억 권리금 받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 5천 들어가도 1억 받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참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평생 업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도시락이 잘 된다, 올 때 앞에 핫도그가 잘 된다, 뭐 급숍이 잘 된다, 다 이렇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이 선택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에서 뭐 맥주집이 잘 된다, 소주방이 잘 된다, 그죠? 돌고 돌거든요. 유행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음식점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른 상권도 지속해서 살펴보며 몇 개의 후보 점포들을 비교 검토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두세 개 정도의 점포로 압축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압축해보고 나서 이 최종적으로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포들을 한번 비교 검토해보고 뭘 해봐야 됩니까? 경쟁사 분석을 하게 되겠죠. 경쟁사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지리적인 위치, 입지적인 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또 외부적으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무엇이고 내부적으로는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실행입니다. 자, 사업 실행할 때 공사 기간은 20일 정도로 잡고 공사 진행되는 동안 각종 집기, 인쇄 홍보를 통해 홍보를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집기나 비품들을 이런 인쇄물을 돌릴 때도 가격을 잘 비교 분석해가지고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가격 분석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발품을 팔아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정말 저렴하게 가격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 자, 그래서 시설의 완료 후 집기나 상품을 채우는데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작성한 도면에서 따라 세심한 배치를 한다. 했습니다. 상품 빈혈은 비교적 디스플레이가 잘 된 경쟁 유사 점포를 답사에 배치마킹하고 자, 간판 세팅. 전적으로 간판 업체 위임하지 말고 디자인이나 개념 등은 가능한 전문가 손을 들어서 5개 광고물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 도시계획 등의 관공서 기준을 잘 본다. 이게 뭐냐면 간판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뭔가 크게 해서 하다 보면 이 도시 미관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한다 해서 그걸 다시 시정하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출 광고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돌출 광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딱 광고를 할 때는 돈을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돌출 광고가 뭐냐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그죠? 튀어나오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LED 간판 할 때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벽에 붙여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돈을 따로 내야 됩니다. 간판을. 근데 그 벽에다가 붙여서 내면 돈을 안 냅니다. 간판 따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돌출 광고는 반드시 따로 분이면 분소속에 분에 내고요. 시소수면 돈을 따로 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잘 되는 위치는 보통 이제 코너죠, 코너. 코너가 이렇게 참 이게 이쪽 저쪽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가 잘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코너는 보일 수 있는 위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너가 권리금이 좀 비싸고 상가가 좀 임대가 비싸더라도 그런 걸 너무 염려치 마시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코너 상가를 임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그죠? 자,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상품 계획, 판매 재고 계획, 가격 전략을 정말 재고를 많이 쌓는다고 다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 판매량을 재고로 해야 이거 다 돈인데 그죠? 자, 그래서 정보 홍보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정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하지만 고객 카드 제작 해서 하지만 요즘에는 또 SNS로 또 많이 하고요. 옛날 얘기죠. 조금은 교육, 또 포스 운영 이게 뭡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를 해서 그 판매 시점으로부터 정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느 제품을 많이 운영하고 또 어떤 제품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지를 다 정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카드 긁으면 다 나오듯이 그죠? 쭉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업의 경우 이웃 초청 시식 및 품평회를 할 수도 있겠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제품이 아예 많이 팔릴 것 같은지 그걸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기업입니다. 본격적인 창업이라 생각하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점포, 개점 판촉물 전단을 확보해서 뿌리고 고객을 감동하는 점포. 자, 고객 욕구에 출발하는 마케팅 본격적으로 필요한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될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설립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기업을 창업할 때 개인 기업, 그죠? 그 다음에 법인 기업 이렇게 해서 공동기업 이렇게 되죠. 자, 보통 이제 법인 기업, 공동기업을 할 때 개인 기업을 하지 않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사업 규모가 커져서 더 이상 개인 기업을 했을 때 세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요. 자,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한계점이 있고 법인 기업의 또 공동 기업의 장단점이 있죠. 그걸 한번 보면 자, 개인 기업은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정부안의 작성, 이름, 설립, 등기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업성공증만 내면 돼요. 설립할 수 있는 인가만 있으면 학원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교육청이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가 조건에 맞는 규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학원을 내려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러면 공부방밖에 안 되죠. 학원 설립이 학원 등록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서 초기 자본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잖아. 이윤 발생 시 모두 개인이 기소되니 무슨 말이냐면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가지고 발기인에서 투자자가 있고 다시 운영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사회를 조직해 가지고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 기업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무한 책임이죠. 모든 사업 책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집안 전체가 경매로 잡히거나 그죠? 모든 게 차압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개인 기업이 좀 위험하죠. 자, 개인 기업의 단점은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 소유와 경영이 불일치로 전문 경영인을 들일 수가 없다.
또 창업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업자가 개인적인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손수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다툼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는 주머니 돈이 전부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세금을 법인 기업보다 훨씬 덜 낼 수 있죠. 근데 자금을 끌어오는 데는 법인 기업, 공동 기업보다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개인 기업 일단 설립이 간편하고 소자본 창업을 할 때 초기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초기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이윤 발생 시 모든 개인의 몫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영관계 한계, 기업 영속성 불투명.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나는 이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영속성 안 됩니다. 폐업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 및 자금 조달의 한계, 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기 힘들죠. 엔젤 투자가 없는 이상은, 그죠? 캐피탈 투자가 없는 이상은 결국은 개인 기업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손실 발생 시 모든 개인의 몫을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법인기업, 공동기업은 어떻습니까? 자, 기업 자체가 법인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와 영역 주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진다 해놨습니다. 유한 책임을 진다라는 말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끝내지만 무한 책임은 또 달라지거든요. 자,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법인기업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시작을 하더라도 그 기업은 깨끗이 아닙니다. 공동 운영하는 공동 창업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하다 보면 그 투자자들에게 또 다시 뭡니까? 배당금을 줘야 되고, 맞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중과세가 되죠. 자, 대규모 자본 조달에 의한 기업 성장이 용이합니다. 또 전문 경영자를 들여서 회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비용이 발생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법인기업의 단점이 뭐 있습니까? 설립 협상은 당연히 설립 등기도 하고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반드시 이사회를 조직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또 뭡니까? 회사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또 다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간지에 공개도 해야 되고 공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회사 중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그게 유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의사결정 시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요. 법적인 규제 및 의무 역시 개인 기업에 비해 많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 돈 아니고 회사 그죠? 법인 뭡니까 사장도 월급 받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 돈이냐는 생각하고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자, 잠깐 볼까요? 장점과 단점 다시 해놨네요. 소유권이 분리되어서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금 조달 용이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1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죠. 자본을 어느 무한정 매출을 발행할 수 있고요. 유한 책임을 집니다. 그죠? 기업의 연속성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 설립 작업하고 안 되면 법무사를 들여서 하면 됩니다. 그죠? 비용을 좀 돼요. 자, 초기 자본 얼마 안 합니다. 법무사 들여가지고 회사 맡기면 그죠? 등기까지 하는데 5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느린 의사 결정 속도, 그죠? 그 다음에 대리 비용 발생하고, 자, 고용을 전문 경력을 들이면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법적 규제가 많습니다. 법인은 각종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런 의무 규제가 많죠. 그걸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근무했을 때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 여성의 비율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공해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건 다 하겠지만 의무 사항이 많습니다. 지켜야 될 의무 사항이. 자, 그래서 법인 기업에 여기까지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함유회사
각각의 특징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이걸 맞출 수가 있지. 문제 나옵니다. 자, 가장 많은 기업을 창업할 때, 법인 기업을 창업할 때 대부분 주식회사를 창업합니다.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그죠? 예, 사업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립할 때 발기인안에 모집하냐. 발기인안 처음 투자한 그죠? 초기 멤버들이 설립할 경우 발기인 설립이고,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주를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발기인은 모집 설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주식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 자본금이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명박 대통령 때 없애버렸죠. 자, 벤처기업은 뭐 2천만 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유한회사 50명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각 사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한회사 50명 이하 규모일 때 주식회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뭡니까? 그죠? 예. 보통 유한회사는 가족 경영이 많습니다. 가족 경영이 많고요. 가족 경영이 많은 것은 뭐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합자는 뭡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두 나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사원이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이미 2인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인 기업 중에서 가장 개인 기업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한명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무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 성향을 가장 많이 띱니다.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 인수합병이 가능하고, 주식은 얼마든지 다 가능하죠. 이 두 개 잘 합병이 가능하고, 합자하고 한명은 또 둘 사이 M&A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 답이 나왔네요.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인데 보세요. 책임이 다 유한인데 무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중 법인 기업 중에서 개인 기업 성향을 가장 많이 보이는 법인은 한명회사입니다. 자, 법인 발기인 수가 그죠? 한 명이면 됩니다. 제한이 없거든요. 좀 한 명 이상 되면 되니까. 회사 아무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명 이상. 원래는 2인 이상이었는데 한 명 이상. 2인 이상 무조건 돼야 됩니다. 2인 이상. 2인 이상 되지 않으면 사람이 한 명 이상, 2명이 돼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1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는. 자, 출자 종류가 금전, 현물, 그죠? 주식이죠. 현물, 그 다음에 신용, 노무, 나가인데 정관 작성 필요합니다. 보세요. 합자에서 한명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자나 한명은 보통 가족 경영을 하는 형태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출자 단위가 뭡니까? 주주 금액이 한 주에 100원 이상만 되면 되고요. 한 주에 5천원 이상, 자본금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에. 출자도 없고요. 없습니다. 자, 의결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무한 책임 사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동의. 자, 그 다음에 남지 보시고, 자, 주식 변경, 유한해서 주식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한명에서 합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 합병은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병은 가장 자유로운 주식회사. 근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하고 합병하고, 전 사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합자와 합명으로 법인을 만들면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해 해보니까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보면, 자, 해당 업종과의 인허가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법인기업 해야 되는 거고요. 정관 달성하고, 소규모, 중규모 했는데, 자, 볼까요? 자, 규모가 클 경우는 당연히 법인기업 하는 게 낫겠고, 적은 경우는 그죠? 개인기업 창업하면 되고, 무한 책임을 진다, 그죠?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기는 그죠? 법인은 개인하고 유한 책임을 지고.
자,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죠. 개인 기업은 주식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 용이하다. 아까 1도 자금 조달 초기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 말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한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본 조달이 용이한 건 법인입니다. 적용 대상 외부 감사는 개인 기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메리트죠. 근데 법인 기업 자산 100억 이상 감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금도 많으니까 2천만 원, 과세 2,400만 원 이하시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그 다음에 그죠? 과세 표준입니다. 세금이 2천만 원 초과시 법인 기업으로 상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득세만 내면 되고 법인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개인 기업의 등록 절차입니다. 인허가가 있으면 신고해서 하면 되고 시군구에서 인허가 등록을 받고 개업 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허가만 받으면 바로 그날 됩니다. 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한부 작성하면 되고 임대차 있으면 사본을 들고 가면 됩니다. 상가금융 임대에 해당하는 도면을 또 허가증 사본 있으면 신고 필증, 토목 같은 경우 신고 필증이 있죠. 자, 공동 계약, 공동 사업자인 경우 공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 인증 서류, 여권이나 이런 걸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설립 절차입니다. 자, 발기, 자, 처음 시작하는 창업주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정관 작성하고 정관의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 인증을 받아서 설립을 합니다. 바로 발기인이 바로 하면 발기이고 주주를 모아서 하면 모집 설립입니다. 자, 설립 등기하고 설립 신고를 받으면 법인 바로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법인을 할 때 우리가 임차 계약서 사본 허가 등록증을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관 내용이 뭐냐? 자, 개인은 정관 작성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은 하지 않지만 법인은 하는데요. 정관 작성해가지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법인 기업도 법무사 안 맡기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사업 목적 뭐 하느냐 상호 정하면 되고 회사 발행 주식 몇 주 할 거고 한 주 금액은 얼마 다 정하면 됩니다. 그죠? 예, 주식 종류는 보통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로 하죠. 우선주는 그 전체적인 의결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주는 게 우선권이거든요. 우선주입니다. 자, 본점 소재지 주소 정하고 회사 공고 어느 신문에 어디 할 것인가 발긴 설명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명이면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서 발긴 숫자는 채우면 됩니다. 어려움 없죠. 자, 이거 작성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인도 설립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과목은 프랜차이즈. 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숨 한번 돌리고 프랜차이즈 자, 입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휴식하고 가겠습니다.